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거 정말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말이죠. 인류 역사상 태어난 모든 사람, 그 수가 대략 한 1250억 명 정도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지구에 딱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래서 오늘 분석해 볼 이 자료가 바로 그 엄청난 가생 시나리오를 파고들고 있어요. 단순히 인구가 많아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식량, 물, 또 에너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원들 이런 관점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또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조건들이 필요할지 이걸 과학적인 데이터랑 추정을 통해서 막 탐색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과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걸 넘어서서 이 극단적인 질문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한 80억 인류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그 1250억이라는 숫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던 걸까요? 그게 이제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네. 인구 통계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대략 한 900억 명, 여기서 많게는 1250억 명 사이 이 정도로 봅니다. 오늘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1250억 명은 그 추정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값, 그러니까 상한선인 셈이고요. 최대치로 잡은 거군요. 네, 참고로 그 인구 참조국이라고 PIB라고 하죠. 네네. 거기서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170억 명, 그 정도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1170억. 그것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현재 지구 인구가 약 80억 명이잖아요. 네. 이게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약 6에서 7%,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6, 7%요. 저는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런 말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역사상 인류의 절반 이상이다. 이런. 맞아요. 그게 한때 돌았던 속설인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역사상 인류의 75%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그건 완전히 틀린 정보였습니다. 아하. 네, 역사 속 인물 100명을 딱 세워놓으면 그중에 67명 정도만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생각보다 정말 적은 비율이네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언제 태어났던 건가요? 인구 증가 속도가 계속 같진 않았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현생 인류가 등장하고 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은 인구가 정말 천천히 늘었어요. 자료를 보면 그 농업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 누적된 인구는 100억 명도 채 안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느렸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농업혁명 이후에 증가 속도가 조금 빨라졌고요. 서기 1년쯤, 그때 누적 인구가 대략 한 550억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550억? 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의학이나 위생 이런 게 발전하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자료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난 한 200년, 그 사이에 누적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와, 현대에 와서 얼마나 인구 증가 속도가 가팔랐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야,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 1250억 명이 지금 동시에 존재한다면 현재 인구의 거의 16배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지구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원들부터 한번 보죠. 네. 현재 우리가 사는 방식, 그러니까 세계 평균 수준으로 자원을 쓴다고 가정하면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심각한, 아니 거의 재앙적인 수준의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돼요. 이 자료가 주요 자원별로 그 부족량을 보여주는데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첫 번째가 식량이요. 지금도 사실 수억 명이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250억 명에게 현재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을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을 해보면 1인당 하루 섭취 열량이 약 180kcal로 떨어집니다. 180이요? 네, 180kcal요. 현재 평균 공급량이 한 2800kcal 정도 되는데 거의 15분의 1 이하를 줄어드는 거죠. 와, 성인 하루 권장량이 보통 2000kcal 정도니까 그 10%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배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양 자체가 그냥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180칼로리면 이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럼 식량을 생산할 땅은 어떤가요?
그것도 부족하겠죠. 농경지, 즉 토지 상황도 비슷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인당 농경지 면적이 약 0.6헥타르, 이게 평수로 하면 한 1,80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1250억 명 시나리오에서는 이게 1인당 0.04헥타르, 그러니까 약 120평 남짓으로 줄어들어요. 120평이요. 네. 이걸로는 뭐 한 사람 먹일 식량 생산도 어렵죠, 사실. 자료에 따르면요, 이론적으로 지구상에 경작 가능한 모든 땅, 그러니까 사막이나 빙하 같은 곳 빼고 전부 다 농경지로 바꾼다고 해도 그래도 필요 면적의 약 18%밖에 못 채운다고 합니다. 아, 18%. 네. 현재 농경지 면적의 5배 이상을 더 개간해야 하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계산이죠. 와. 식량이랑 땅은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네요. 근데 듣기로는 물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지구 전체로 보면 물 자체는 꽤 많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담수, 그러니까 민물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지구는 자연적으로 매년 약 4만 3천 세제곱킬로미터, 이 정도의 담수를 재생산하거든요.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양은 그 1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더 쓸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 그럼 물은 좀 괜찮은 건가요? 근데 문제는 1250억 명이 현재 수준으로 물을 사용한다면 연간 약 6만 2,500 세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해요. 자연재생량을 훌쩍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료에 나온 그림을 보면 자연재생량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활용 가능한 지하수 같은 걸 다 합쳐도 필요한 양의 약 75% 정도. 그 정도만 충족 가능하다고 나와요. 아, 결국 물도 부족하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 기술로는 필요한 양에 비하면 생산량이 너무 적고요. 무엇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물은 지역별로 불균형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 맞아요. 총량이 어떻든 간에 이미 많은 곳에서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1250억 명이 되면 이 문제는 뭐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결국 물 문제도 에너지 문제랑 딱 연결되는군요. 그럼 에너지는 어떤가요? 이게 제일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에너지는 아마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일 겁니다. 125억 명이 현재 세계 평균 수준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면요. 현재 연간 소비량이 대략 한 622J 엑사줄이라고 하거든요. 엑사줄.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 단위인데 그거의 15배에서 16배, 그러니까 9,702J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9,700. 와. 네, 현재 우리가 주력으로 쓰는 화석연료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는 순간 그냥 기후재앙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제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으로 이걸 다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증설이 필요해요. 자료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 공급 가능한 모든 청정에너지를 다 끌어모아도 125억 명 수요의 약 6%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6%요. 그럼 나머지 94%는요? 그렇죠. 나머지 94%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의 생산 및 소비 시스템 아래에서는 125억 명을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자원을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와, 정말 들어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분석 자료에서는 이런 좀 끔찍한 현실을 넘어서서 이론적으로라도 정말 만약에라도 125억 명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만약 가능하다면에 대한 답도 제시를 하고 있나요? 어떤 종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이론적인 시나리오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문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극한의 효율, 그리고 전 지구적인 협력, 이런 게 필요한 거대한 변화들인데요. 크게 한 3가지 방향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식량 시스템의 완전한 혁신입니다. 단순히 뭐 생산량을 늘린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건데요. 전 인류가 육식을 거의 포기하고 식물성 기반 식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봐요. 현재 농경지의 약 80% 정도가 가축 사육이랑 관련돼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맞나요? 네, 이 땅을 직접 식량 생산했으면 효율이 훨씬 높아지죠. 여기에 더해서 공장처럼 실내에서 작물을 키우는 수직 농업,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배양육 같은 첨단 기술을 총동원하고 식량 폐기물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와, 식단부터 생산 방식, 폐기까지 먹는 거랑 관련된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 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물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 공업용수까지 100% 재활용하고 그래서 부족한 건 대규모 해수 담수화로 충당해야 하고요. 물론 이 담수화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는 당연히 100% 청정에너지로 공급되어야겠죠. 네. 에너지 역시 화석연료는 완전히 퇴출하고 태양광, 풍력, 원자력 같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스마트 그리드나 에너지 저장 기술의 혁신은 기본이고 어쩌면 핵융합이나 우주 태양광 같은 아주 미래적인 기술까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봐요. 에너지랑 물 문제 해결에도 결국은 기술 혁신 그리고 완전한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 구조와 거주 형태의 재창조 수준까지 갑니다. 인류 2250억 명이라는 인구를 관리하려면 식량, 물, 에너지 같은 핵심 자원의 생산과 분배를 초지능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AI의 관리 시스템? 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자원을 보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죠. 또 인류의 거주 공간을 극도로 집약시켜야 한다고 봐요. 수백만, 수억 명이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 이걸 아콜로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콜로지. 네, 자급자족형 도시에 모여 살고 나머지 땅은 자연 보존이나 식량 생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와, 진짜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설정들인데요. 식습관, 에너지 시스템, 도시 형태, 자원 관리 시스템까지 인류 문명 전체로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겨우 2250억 명 공존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이 남아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지구 환경의 한계겠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지구가 버텨내지 못하면 소용없을 테니까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정확합니다. 바로 환경적 한계, 특히 기후변화와 생태계 수용력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이미 지구의 재생 능력을 초과해서 살고 있다고 지적해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해마다 빨라진다는. 그렇죠. 인류가 한 해 동안 쓸 지구 자원을 다 써버리는 날인데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현재 80억 인류가 이미 지구 1.7개 분량의 자원을 쓰고 있다는 계산도 있고요. 이걸 단순 계산하면 1250억 명이면 지구 25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건데 뭐 지구는 단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현재 80억 인구만으로도 파리 협정 목표인 1.5도 상승 제한, 이거 지키려고 전 세계가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1250억 명이 현재 방식대로 에너지를 쓰고 활동한다면 기온 상승은 뭐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탄소 중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또 농경지 확보한다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고요. 이건 결국 돌고 돌아서 식량 생산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 행성적 한계, 플라네터리 바운더리즈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후, 생물 다양성, 토지 이용, 여러 영역에서 이미 우리는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거든요. 결국 이 1250억 명 시나리오는 기술 혁신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 환경과의 완전한 조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할 전 지구적인 협력, 평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윤리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실 1250억 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 80억 인류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살펴본 1250억 인구 공존 시나리오는 정말이지 극단적인 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사는 방식 모든 것을 근본부터 다 바꿔야 겨우 가능할지도 모르는 어쩌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상상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과연 몇 명까지 살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가정이 오히려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을 더 깊이 돌아보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그 간디의 유명한 말이 다시 떠오르죠. 세상은 모든 사람의 필요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까지 충족시킬 수는 없다. 네. 한정된 지구에서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경쟁하기보다는 어떻게 함께 나누고 협력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본 우주비행사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경 없는 그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우리 모두는 한 배를 딴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자료 분석은요, 현재 우리 80억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1250억 명이라는 그 극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공존과 상생의 철학, 평화와 협력의 정신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지탱할 진짜 자원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1250억이라는 정말 거대한 숫자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이 지구에는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밟고 살아갔던 그 110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미래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